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고 복잡하게 변화하는 나라 베트남. 베트남 마지막 왕조의 수도였던 후에는 하노이처럼 근엄하지도 호찌민처럼 번잡하지도 않은 조용하고 아름다운 도시다. 남과 북의 경계에 자리하면서 베트남 전쟁의 상처를 가장 많이 안고 있는 도시 후에. (21세기의) 후에를 걷는 것은 베트남 2000년 역사를 걷는 눈부신 경험이다. 인도 차이나 반도의 동쪽에 자리 잡고 있는 베트남. 전쟁으로 얼룩진 아픔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베트남은 가늘고 긴 지형에 아름답고 다양한 볼거리를 가득 담은 나라이다.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이 우리나라와 수교를 맺은 것은 1992년. 프랑스 식민지에서 독립하자마자 또다시 남북으로 갈라져 전쟁을 치른 베트남은 이젠 우리와도 그리 멀지 않은 나라이다. 수도 하노이에서 남쪽으로 650km 떨어져 있는 후에는 베트남 마지막 왕조인 응우엔 왕조의 수도였다. 구도시와 신도시가 향강을 중심으로 나뉘어지는 후에 대부분의 여행자가 처음 도착하는 곳은 신도시에 위치한 후에역이다.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바삐 제갈길을 찾아가는 사람들. 베트남 사람들 사이에 섞여 후에 첫 발을 내딛는 외국 여행자들은 기대하지도 않던 마중을 받느라 가던 발길을 멈추게 된다. 낯선 땅에 도착한 여행자들을 안내하고자 하는 이들은 역 앞을 빠져나와 한참을 갈 때까지도 피할 수가 없다. Xe ôm. What is that? Xe ôm là motorbike ở Việt Nam. Ok. 나도 결국 오토바이 택시 세움을 타기로 했다. 세움을 타고 시내로 들어갈수록 점점 많아지는 오토바이와 자전거들. 자동차가 오히려 멋쩍은 후에의 거리 풍경은 내가 베트남의 한 중심부에 왔다는 걸 실감나게 한다. 세움을 타고 내가 처음 도착한 곳은 여행자 거리. 6월의 베트남은 그 폭염 때문에 거리는 한산하다. 중국풍이 약간 섞인 기념품들 중에 내 눈을 잡아 끄는 건 베트남 특유의 모자를 쓴 인형들. 우리에겐 베트콩 모자라는 별칭으로 익숙한 이 모자는 논이라는 이름을 가졌다. 언뜻 보기에도 햇빛을 피하기에는 안성맞춤이다. Chị mua nón này phải không? Giờ đuôi nón là mát hơn đuôi mũ vậy lại bởi vì thứ nhất là nó có cái vành lớn. Thường cái vành lớn là nó giúp là che cho mình mát và cái lá này á, cái lá này là nón này là nó mát.
mát hơn chất liệu bằng vải với lại là ni lông của chị mấy chiếc mũ khác. Đây là tượng trưng cho sự hạnh phúc và chống thủy của người con gái Huế. 쪄서 만든 야자잎으로 만든 노는 무게도 가벼워서 햇빛이 강렬한 후회를 걸어서 여행하는 이들에겐 필수품이다. 오토바이와 자전거가 점령해버린 도로. 이곳 도로에 익숙하지 않은 여행자들은 길을 건너는 것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베트남의 명물인 시클로는 여행자에게 향수와 낭만을 불러일으키기에 제격이다. 베트남의 다른 대도시에 비해 후에에는 유난히 많은 시클로가 거리 곳곳에서 승객을 기다린다. 시클로는 주머니가 가벼운 배낭 여행자들에게도 그리 부담되지 않는 가격이다. Xe 25.000 được và xe Mỗi 20. ngày ở Huế mà từ đây đến nơi là chỉ 15.000. Thôi là xe 20 rồi. 한낮의 더위가 꺾일 무렵 이용하는 시클로는 여행의 피로를 풀면서 후회를 여유롭게 돌아보기에 그만이다. 한강을 건너 북서쪽에 위치한 후에의 구도시. 베트남에서 가장 높은 깃대가 굽어보고 있는 후에의 구도시는 둘레가 10km나 되는 넓은 요새다. (1802년) 베트남 전 영토를 통일하는 데 최초로 성공한 응우옌 왕조는 후에를 수도로 삼았다. 그리고 또다시 일어날지 모르는 반란을 막기 위해 4개의 성문과 해자로 둘러쳐진 방어용 요새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후에성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대포는 수도 방어의 상징이다.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잦은 외세의 침입을 물리치면서 나라를 이어온 베트남. 후에 사람들은 대포에는 초자연적인 힘이 있어서 성을 지킨다고 믿고 있다. 후에성에서 가장 중요한 황궁은 응우옌 왕조의 역대 황제들이 관료들과 함께 베트남을 다스리던 곳이다. 정오의 문이라는 뜻을 가진 황궁의 정문, 오문. 화려한 겉모습과는 달리 오문은 응우옌 왕조의 마지막을 알렸던 곳이기도 하다. 1945년 마지막 황제였던 바오다이는 이곳에서 호찌민 혁명정부에게 정권을 물려주고 퇴위했다. 황제 이외에는 감히 누구도 지나갈 수 없었던 오문의 중앙 통로가 지금은 관광객이 표를 사고 드나드는 통로로 쓰인다. (1833년에) 완공된 황궁은 황제가 진물을 보던 공간과 사생활 공간 그리고 사원 등이 엄격히 구분돼 있었다. 원래는 100채의 건물들이 황궁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만 전쟁을 치르는 동안 거의 파괴되고 지금은 일부 건물만 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오문을 지나 연못을 건너면 나타나는 황궁의 첫 건물인 태화전은
베트남의 황제가 손님을 맞이하던 접견실이다. 음양의 조화를 이루듯이 베트남의 백성들을 다스리겠다는 염원을 담은 태화전. 베트남 사람들은 조화로운 통치가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다. 태화전 뒤로는 황궁에서 가장 은밀한 공간인 자금성이 자리하고 있었다. 궁녀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황관을 제외하곤 그 어떤 신하도 들어올 수 없었던 금지된 궁전. 미군의 무차별 폭격으로 완전히 무너져버린 자금성은 그 모습이 어땠을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만들어낸 통일 왕조였던 응우옌 왕조. 하지만 그 왕조의 흔적도 결국 전쟁으로 인해 제 모습을 유지하지 못했다. 과연 전쟁과 시간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것이 얼마나 있을까? 나는 궁금했다. 베트남의 전통 도시 후에. 밤이면 향강에서 이곳의 민속 음악을 즐길 수 있다. 향강의 동쪽에 있는 나루터에서 출발하는 유람선이 그것. 매일 저녁 2번씩 출발하는 향강의 밤 유람선들은 외국에서 온 여행자보다도 오히려 후에 사람들이 더욱 많이 즐기는 편이다. 배가 출발하면서 시작되는 선상 공연. 거창한 공중음악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민요와 비슷한 가락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후의 아침은 일찍부터 분주하게 시작된다. 한낮의 뜨거운 햇살을 피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생활 습관이다. 자동차가 거의 다니지 않는 후의 외곽도로는 사이클을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장소다. 그래서 후에 여행 오는 사람들은 아예 자전거를 비행기에 싣고 오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It's very good. It's very busy. There's more people on the road than we used to, but the good thing is the people are so understanding of each other because there's so many cyclists, so many motorbikes that they have to have good manners, and they have really good manners. It's good. Good. No, it's okay if you cycle early in the morning, but in the middle of the day it's too hot to cycle. So you just have to rest up then. 사람 냄새를 맡기에 가장 좋은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시장이다. 동바시장은 21세기 베트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활기 가득 찬 생활 박물관이라 할 수 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코를 찌르는 베트남 젓갈과 건어물에서부터 이름 모를 열대 과일까지. 동바시장은 이른바 없는 것 빼곤 다 있다는 후에에서 가장 큰 상설시장이다. 후에에서 생산되는 차를 파는 점포. 갈증난 나에게 시원한 녹차를 스스럼 없이 내미는 상인의 인심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다. Em pha giống như pha trà thôi bình thường xong em bỏ đá vô uống cho nó mát. Mà em uống cái này da em đẹp còn đẹp nữa. Mà uống cái này là ngủ tốt và sáng mắt nữa. Vậy cái này nó là 9 vị có cả sáng mắt là nhờ bông cúc với bông lài nên là uống sáng mắt mà không rụng tóc nữa. Thế cũng là da đẹp rồi. Da đẹp nữa tuyệt vời. 주인의 현란한 입담에 끌려 나는 차를 한 봉지 살 수밖에 없었다. 어떤 종교를 믿든 상관없이 베트남에서는 제사와 같은 조상 숭배를 빼놓을 수 없다. 이승과 저승은 다 같은 것이라고 믿는 베트남 사람들.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는 가장 최신의 용품을 사용해야 하고, 시장 경제 체제인 지금은 비록 가짜지만 돈, 그것도 달러를 사용해야 가장 좋다고 믿는다. Việc tiền là rồi đột cho đây thì mới ấm đột cho ông ba nha. Tiền đó là thì nói chung cái đó cũng để đột cùng cho ông ba luôn. 동바시장의 한쪽 모퉁이에는 음식을 파는 집들이 모여 있다. 이른 아침부터 장에 나온 후에 사람들의 허기진 배를 달래는 곳. 대부분 베트남 사람들이 그렇듯이 후에 사람들도 쌀국수를 즐겨 찾는다. Hôm nay ăn bình canh đấy đấy. Hôm nay ăn bình canh đấy. Cả mong ăn bình canh đấy. 분보라고 불리는 후에만의 쌀국수는 돼지 피와 다리살 그리고 꽃게를 함께 오래 끓여 만든 육수가 기본인데, 요리하는 사람마다 자기만의 맛을 낸다. Có chứ, mỗi người có một cách nấu. Cách nấu là như thế nào? Có thể cho biết một trẻ. Ví dụ như nấu bún á ha, thì bắt nước sôi lên, cà thì thơm với đồ nữa, một chút khoai rồi nữa mà bỏ vào nước sôi nấu, rồi bên ngoài mình khử đồ mau cho nó thơm á, tạo cái mùi thơm đổ vào thế là dày nó thơm, nó ngon. 내가 자리 잡은 집은 진하지 않게 끓인 육수로 만든 쌀국수를 파는 곳. Đẹp chưa? 야채와 과일 향이 신선하게 느껴지는 맛이 일품이었다. 베트남은 커피 생산량이 세계에서 2, 3위를 달리는 나라다. 그만큼 베트남 사람들은 커피를 즐겨 마시는데, 그 독특한 커피를 맛보는 것도 여행자로서는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다. 베트남 커피는 테이블 위에서 즉석으로 내려 먹는다. 드리퍼 방식이라고 불리는 이 방법은 필터가 없기 때문인지 무척 진한 맛을 가지고 있다. 뜨거운 여름에는 거기에 차가운 얼음을 타 마신다. 내가 찾아간 만다린 카페는 커피는 물론이고 벽에 걸린 사진들로 유명한 곳. 주인이 직접 찍어 전시한 이 사진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후회를 다 돌아본 듯하다.
사탕수수 줄기를 압착해서 짜내는 사탕수수 주스는 후에의 거리에서 쉽게 맛볼 수 있는 열대 음료다. 얼음을 가득 넣어 시원한 맛이 한낮 무더위를 잊게 만들어 누구에게나 인기다. 너무 달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갈증을 푸는 데에는 더없이 훌륭한 맛이었다. 베트남의 태양은 오후 늦은 시간까지도 뜨겁게 장렬한다. 창백한 피부를 아름답게 생각하는 후에의 여자들은 손끝까지도 천으로 감싸서 태양을 피하곤 한다. (18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입기 시작했다고 알려진 베트남의 전통 의상 아오자이. 아오자이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베트남 사람들의 심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긴 우도시라는 뜻을 가진 아오자이는 원래 상류층 계급이 입던 것인데 이제는 평상복이 됐다. 아오자이를 만드는 천도 점점 고급화돼 가슴과 소매, 꽃자수로 장식을 하기도 한다. 아오자이는 대부분 나이에 따라 고르는 색상이 다르다. 젊은 여성일수록 깨끗하다는 의미로 순백색 아오자이를 입고 결혼을 한 여성은 진한색의 아오자이를 선호한다. Cái quy định bắt buộc cái truyền thống của Việt Nam là phải mặc áo dài. Còn mà nếu mà mặc áo dài mà tùy theo dáng người nào mà cao có dáng đẹp thì mặc cái vòng eo nó trùng với vòng ngực trùng là đẹp. Tùy theo nữa. Đi. 몸에 딱 들러붙게 입는 아오자이는 그래서 만드는 과정이 섬세하다. 가슴과 허리 치수는 물론 팔꿈치와 팔목둘레까지 20군데 이상의 치수를 재야 한 벌을 완성할 수 있다. Con eo của chị là mình đeo đo nhiều chỗ là mình áo dài là mình mặc chính xác hơn là khoải sữa. Nói chung mình giờ chúng mình đo ít ra là dễ sửa nhiều hơn á. Nói chung mặc ốm mình mặc khoảng là tùy theo người chúng chị trẻ đi á là mặc hơi ốm. Còn mấy người già là khoảng những cái gì nữa là mặc hơi thoáng chút. Nói chung vận động hơn dễ hơn tùy theo lứa tuổi đó. 베트남 사람들이 아오자이를 자주 입는 것은 전통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다. 숱한 외세의 침략에도 불구하고 절대 꺾이지 않는다는 베트남 사람들의 자존심은 지금도 거리에 아오자이가 물결치게 한다. 후에는 전통적으로 자수공예가 유명한 곳. 과거 황실의 의복을 세련되게 만들던 자수공예는 지금은 농촌 여성들의 부업거리로 인기가 높다. 한때 일본의 기모노에까지 무늬를 수놓아 수출했던 후에의 자수는 지금은 보다 더 정교한 공예품을 만들고 있다. 한 땀 한 땀 바늘과 실을 이어가는 후에 여성들의 손놀림은 후에를 대표하는 풍경들을 천 위에 그려낸다. Chị thiếu trên cái áo cũng vậy nhưng mà chị thiếu chị không cần phải xa gần vì cái áo nó mặc với người mình cũng khác. Nhưng mà khi cái tranh chị phải treo lên bên tường chị mới thấy cái đồ xa của nó để khi mình nhìn là hàng ngày phải khác với nhau như vậy. 자수로 그리는 그림은 실의 색과 굵기를 잘 선택해야 하는데 수를 놓는 공예가의 느낌에 따라 다양한 그림이 나온다. Nhưng mà giống như kiểu mình phải linh động nữa em nữa, giống như cái đầu mình phải có giống như kiểu là cũng có phát lên đấy á để mà thiếu chứ không phải đây là cảnh là mình tưởng tượng thôi, mình tưởng tượng ra trong sống động á.
향강의 동쪽은 베트남이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던 시절에 생겨난 신시가지다. 폭넓은 도로에 낮지만 현대적 건물들이 늘어서 있는 신시가지에는 대부분의 호텔과 식당들이 있어서 여행자들이 자주 찾게 된다. 신시가지를 걷다가 나는 우연히 성당을 발견했다. 프랑스의 지배를 받으면서 전파된 가톨릭을 받아들인 베트남은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가톨릭 신자가 많은 나라이다. 후에에서 가장 큰 노틀담 성당은 베트남 전쟁이 막 시작될 무렵 완공됐다. 베트남식 건축 요소를 절묘하게 가미한 노틀담 성당은 적응력이 뛰어나다는 베트남 사람들의 기질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하다. (16세기부터) 유입되기 시작한 천주교는 초기에 베트남으로부터 박해를 받았고 이는 결국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본격화하는 계기가 됐다. 베트남이 공산화된 이후에도 역시 정부로부터 심한 박해를 받았지만 베트남의 천주교 신자들은 그들의 문화 속에 신앙을 뿌리내렸다. 향강을 내려다보고 있는 티엠무 사원은 베트남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물 중 하나다. 베트남의 불교 사찰은 우리의 그것과는 달리 탑의 형태로 지어진다. 그래서 베트남에서는 절을 흔히 파고다라고 부른다. 베트남은 불교 신자가 대부분인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조상 숭배를 중요시하는 베트남의 전통을 불교가 수용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베트남의 마지막 왕조인 응우옌 왕조는 후에 주변에 7개의 왕릉을 남겼다. 베트남의 황제들은 왕좌에 오르는 그 순간부터 자신들의 무덤을 건립할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왕릉들 중 가장 웅장하다는 평가를 받는 민망 황제릉. 위대 황제인 민망 황제가 베트남을 통치했던 기간은 웅우옌 왕조의 전성기였다. 그의 왕릉은 주변의 자연과 조화롭게 융화되는 건축 양식으로 유명한데 그가 죽은 후 4년간의 공사를 거쳐 완성됐다. 민망 황제가 묻힌 무덤은 2개의 정자를 지나면 나오는 조승달 모양의 호수 뒤에 있는데 황제의 능을 둘러싼 원형의 담은 베트남의 뜨거운 태양을 상징한다. 카이딘 황제의 능은 베트남의 마지막 왕릉이다. (1931년에) 완성된 이 왕릉은 베트남과 유럽의 요소가 혼합되어 있어서 후의 다른 무덤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건물은 물론이고 유럽인의 얼굴을 닮은 석상들조차도 콘크리트로 만들어져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카이딘 황제가 통치하던 시대 베트남에는 서구 문명이 엄청난 속도로 유입됐다. 카이딘 황제 자신도 직접 프랑스로 여행을 다녀왔을 정도였다. 카이딘 황제가 묻혀있는 개성전은 마치 하나의 예술 작품인 것처럼 정교하고 화려한 장식들로 꾸며져 있다. 개성전의 장식들은 장수와 행복을 상징한다고 하지만 정작 카이딘 황제가 통치한 기간은 9년뿐이었다.
식민지 시대 쇠퇴한 베트남을 다스리던 카이딘 황제. 그는 지금 자신의 동상 지하 18m에 묻혀 있다.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는 베트남에서 다른 지역으로 여행할 때 가장 좋은 교통수단은 역시 기차다. 먼 거리를 가는 승객이나 외국에서 온 여행자들은 대부분 침대칸을 이용한다. 나도 침대칸 한쪽에 자리를 잡았다. 베트남 북쪽 하노이에서 남쪽 호찌민까지 종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34시간. 침대칸의 경우에는 기차 싹스에 음식이 포함되어 있어 식사 때마다 음식을 배달해 준다. 기차가 힘겹게 올라가는 언덕은 하이반 고개. 하이반 고개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반겨주는 사람은 다름 아닌 이곳 상인들이다. How are you? I'm fine. I have any. Don't forget me. Where are you from? Korea. Korea. How long do you have to be in Vietnam? Pardon? How long do you have to be in Vietnam? How many days? 3 days. 3 days. Surely make holiday. You look like Vietnamese. Really? Really, same Vietnam. The same color. You photo, I waiting you come back. Well, somebody has told me that she's gonna wait Yeah, over there. wait for her. Wait for you later for me. Two people selling. I have baby go to school. 울창한 숲과 바다가 함께 내려다 보이는 하이반 고개의 경치는 이곳을 지나는 사람을 반드시 멈추게 만드는 매력이 있다. 지형적으로 베트남의 기후를 남북으로 나누는 경계선이기도 한 하이반 고개는 하루에도 몇 번씩 날씨가 바뀐다. 올라갈 때 맑았던 하늘에 금세 먹구름이 끼더니 이내 장대비가 쏟아진다. (40도를) 웃돌던 무더위가 금방 가신다. 내게는 너무도 시원하고 상쾌한 장대비지만 이곳 사람들에겐 그저 일상의 하나일 뿐인 듯하다. 하이반 고개에서 남쪽으로 조금 더 내려가면 나오는 미손 유적지는 고대 참파 왕국의 영화로웠던 시절을 추측해보게 한다. 참파 왕국은 2세기부터 15세기까지 베트남의 중남부 지역에 번성하던 고대 국가였다. 참파 왕국의 성지로서 4세기부터 건립이 시작된 미손 유적지는 대부분 벽돌로 지어진 건축물들로 이루어져 있다. 목조 건축이 주를 이루던 동남아시아에서는 좀처럼 유례가 없는 종교 건축물군이었다는 점과 아직까지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건축 방법 때문에 학계에서는 여전히 미손 유적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1915년) 프랑스의 학자들이 설립한 참조각박물관은 세련된 참족의 정교한 조각품들을 소장하고 있다. 참족은 인도 문명의 영향을 크게 받았는데 부처는 물론이고 인도의 여러 신들을 조각한 300여 점의 전시품들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창이나 진열장도 없는 프랑스 식민지풍 공간에 우두커니 세워져 있는 참족의 조각품들. 가늘고 매서운 눈과 대조되는 두꺼운 입술이 특징인 이 조각품들은 어딘지 토속적인 냄새가 난다. 밑손 유적지에서는 이젠 소수민족이 되어버린 참족의 후예들이 그들의 음악과 무용을 매일 공연한다. 인도와 중국이라는 두 문명의 교차점이면서도 그들과는 다른 독자적인 문화를 만들어갔던 참파 왕국. 15세기 베트남족에 의해 멸망된 후로 이 왕국의 존재는 없어지고 지금은 역사에서 사라지고 있다. 세계 2위의 쌀 수출국인 베트남의 농민들은 아직도 대부분 재래식으로 농사를 짓는다. 요즘은 농기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지만 수십 세기 동안 이용해온 베트남의 물소는 여전히 농가에선 가장 중요한 가축이다. 거의 100%를 자급자족하는 베트남의 농가들은 생활과 사료에 필요한 여러 가축들을 키우고 식물을 재배한다. 베트남의 농민들은 거의 1년 내내 일을 하는데 벼농사에만 300일을 소비한다. 후회를 감싸고 도는 향강을 보트로 여행하는 것은 소박한 맛을 준다. 향강은 후에 사람들에겐 생명의 젖줄이자 삶의 터전이다. 떡밥이나 미끼도 없이 단순히 그물만 내렸다 올리는 일을 반복하며 고기를 잡는 후에 사람들의 방식에서 자연이 주는 그대로만으로도 만족하는 그들의 소박함이 묻어난다. 여름이 되면 향강에서는 특별한 이벤트가 열린다. 매년 한 번씩 치러지는 보트 경주 대회가 그것. 가족과 공동체를 중요시하는 후에 사람들은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치는 것을 즐거워한다. 단순히 노를 젓는 것뿐이지만 보트 경주는 이들에게 큰 의미를 갖는다. 이겼건 졌건 그저 결승점에 같이 도착했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행복해한다. Ông chả sung sướng lắm. Mấy đêm tương rồi thôi, nhưng mà mệt hết. Vui rồi, dần dần vui rồi. Đến thằng thể thao mình vui rồi. Không có chuyện thương gì hết, chỉ có bơi tan nhau vui thôi.
평화로운 즈옥노 마을은 후회를 여행하는 동안 소풍하는 기분으로 잠시 다녀가기에 좋은 곳. 강가를 지나다 마주치는 단란한 가족은 우리의 옛 삶을 떠올리게 해서 정겹다. Ở đây có sâu không ạ? Sâu à? Anh đứng thì đến bao lâu? Đến bao nhiêu ạ? Đang kia là cao phải là 10 mét. À thế à? Chứ chị lúc chiều bác thì ở đây ạ? À thế à? Chứ lúc đó sâu mình đen là cứ đen xuống biển chơi. À thế à? Có các xã lên tiếng ủng hộ. Tuy nhiên không phải dễ dàng dập tắt hết những bất đồng. 한 가족에게 즐거운 놀이터가 되어주는 즈옥노 마을의 작은 강은 사실 베트남의 국민 영웅 호찌민의 삶이 깃든 곳이기도 하다. 어린 시절 호찌민도 그곳 강가에서 수영을 하고 빨래를 했다고 전해지는데 그 강변에는 그가 살던 집이 그대로 남아있다. 이 집에서 3년을 산 그는 학교를 다니기 위해 당시 수도였던 후에 시내로 옮겼다. 호찌민은 베트남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영웅이자 가장 친근한 사람이다. 호찌민이라는 이름 자체도 빛을 가져온 사람이라는 별명이지만 베트남 사람들은 정작 그를 호 아저씨라고 부르는 것을 더 좋아한다. 일본이 항복한 직후 공산주의 혁명에 성공하고 베트남 전쟁 당시 북베트남을 이끌었던 호찌민은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유연하면서도 단호하게, 평범하면서도 탁월하게 살기를 바랬던 호찌민은 늘 검소한 생활을 했다. 그가 죽으면서 남긴 것은 책 몇 권과 폐타이어로 만든 슬리퍼뿐이었다. 후에 북쪽에 위치한 벤하이강은 베트남 전쟁 당시 가장 뜨거운 격전지였던 비무장지대의 중심이다. 1954년 호찌민과의 전쟁을 멈추고 베트남에서 철수하던 프랑스가 남북을 갈라 설정한 비무장지대. 애초에는 한시적인 것이었던 비무장지대는 결국 전쟁을 통하지 않고서는 사라질 수 없었다. 전쟁은 잔혹했다. 승리하기는 했지만 150만 명의 군인과 민간인이 사망했고 미군과 함께 참전한 외국 군인도 6만 명 넘게 희생됐다. 비무장지대 주변은 지금도 당시 전쟁의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다. 빈목 터널은 북부 베트남이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 기어코 지켜낸 요지 중의 하나이다. 평화로운 마을이었던 빈목 마을은 1966년 미국이 실시한 대대적인 공중 폭격의 한 중심에 있었다. 주민들은 폭격을 피해 굴을 파야만 했고 빈목 마을은 미국의 맹공격에 견디질 못했다. 빈목 마을은 당시 북베트남의 물자 보급로였던 호찌민 루트의 중요한 거점이었다. 폭격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이곳에선 땅을 파 만든 통로를 통해 한편으로는 전쟁 물자를 나르고 또 한편으로는 게릴라전을 펼쳤다. 폭격은 더욱 심해졌다. 하루 5톤의 폭탄이 떨어지는 동안 빈목 마을 사람들과 베트콩은 터널을 파냈다. (18개월의) 공사 끝에 완성된 터널은 그 길이만도 약 3km.
지금도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빈목 터널은 사람이 서서 걸어갈 수 있을 정도로 크고 넓다. 빈목 터널은 전쟁을 치르는 공간이자 삶의 공간이었다. 땅 위에서는 격렬한 전투와 폭격이 계속됐지만 이곳을 집으로 여기고 살던 마을 사람들은 아이를 낳았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곳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모두 17명. 그 아이들이 넓은 대지에서 뛰어놀아야 할 무렵 다행히도 전쟁은 끝이 났다. 빈목 터널 북서쪽에 위치한 꽁강은 호찌민 루트의 중요한 진입 지점 중의 하나였다. 지금은 관광객들로 붐비는 꽁강을 거슬러 올라가면 나오는 천연동굴 폭야. 병원과 무기고로 쓰이던 폭야 동굴은 전쟁 당시 미군이 많은 시간을 들여 공격했던 곳이다. 입구에는 아직도 미군 전투기가 가한 폭격의 흔적이 남아있다. 열다섯 개의 동굴이 35km에 걸쳐 뻗어있는 폭야 동굴은 200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지금까지 작성된 폭야 동굴의 지도는 겨우 8km. (1990년) 영국의 동굴 탐사팀이 만들어낸 지도 덕분에 지금은 관광객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 폭야 동굴 안으로 깊숙이 들어갈수록 더해지는 종류석의 향연. 자연이 만들어낸 경이로움에 이곳이 전쟁터였다는 사실은 쉽게 지워지고 만다. 마지막 날, 나는 후에에서 가장 유명한 학교를 찾았다. 호찌민이 다녔던 꿔콕 학교는 베트남에서도 네로라 하는 중등학교 중에 하나다. 1896년에 설립된 이후 이 학교를 졸업한 많은 사람들이 베트남의 저명 인사가 됐다. 내가 찾아간 날은 입학 원서를 접수하는 날이었다. 학생들과 함께 원서를 제출하러 온 학부모들. 자녀를 이 학교에 보내기 위해 3, 4년을 준비한다는 베트남 부모들의 교육열은 우리네 못지않다. Phụ huynh nào mà có con em mà vào được trường này là rất là cảm thấy tự hào lắm. Tất nhiên là cái ngưỡng cửa mà để thi vào đại học cũng đang là một cái trở ngại rất là lớn. Nhưng mà đã vào đây tất nhiên là cũng tương đối nghĩa là thành công. Dạ, vì trường này là một trường rất là cao, vậy là đây là một nơi đã đào tạo rất nhiều học sinh tốt cho đất nước. Vì vậy em muốn vào trường này là vì thế. Dạ, về tinh thần hiếu học. Dạ, tinh thần hiếu học của chị. Chăm chỉ. 베트남 학생들에게서 발견한 교육에 대한 열정은 떠나는 날 내 발걸음을 더욱 가볍게 했다. 내가 후에 여행을 계획했을 때 숱하게 마주칠 것이라 예상했던 아픈 전쟁의 상처.
하지만 내가 만난 베트남의 삶에는 그 상처가 자리한 곳이 없었다. 그것은 망각이 아닌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찬란한 역사와 눈부신 자연, 그리고 뜨거운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후에. 후에는 베트남의 진정한 보물이다.